그리고 최근에 제가 프라이스 밸류에이션 모델, 그러니까 가격 평가 모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실망하신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혹시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려도 오해를 하셔서 좀 슬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뭐 실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매번 드렸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잘못된 589를 기대하는 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다. 그리고 그 가격 평가 모델 수잔이 맞는 걸 얘기하는 건 뭔가 여러분들한테 589 믿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식 이런 건 통찰력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설명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돼서 좀 기분이 나쁘셔서 그랬으면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막 헛생각 하지 마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 그런 통찰력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마침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 얘기한 게 닥터 트럼프, XRP 트럼프가 리트윗을 해서 보여갖고 이거를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작년 12월 30일이죠. 대략 1년 정도 됐습니다. 이때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게 뭐 비트코인 마켓쉐어를 다 가져가면 $2. $2. 그리고 크로스보더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불. 그리고 많이 장악하면은 뭐 120불 이상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할 때쯤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데이비드 슈왈츠를 공격할 때 추가적인 댓글로 내놓은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해외 커뮤니티에서 야, 너 이거 $589 얘기 나오는데 너 이 자식 네가 감히 20불로 한정을 시켜? 120불로 한정을 시켜? 너 이 새끼 나쁜 새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해외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데이비드 슈왈츠도 되게 억울했는지 얘기를 하죠. 여기 써있죠. 나는 I said, 내가 얘기했다. 특정 평가 방법으로 XRP를 이제 평가를 하면은 20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특정한 방법을 썼을 때 평가하면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을 뿐이지 나는 20불로 제한시킨 게 아니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자기가 이 평가를 내놓을 때 두 가지의 타입의 가치를 빼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뒷부분에 진짜 잠재적인 가치 부분을 자기가 빼놓고 평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얼마 전에 수잔이 이제 XRP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한 거를 2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페이퍼 논문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논문 형태 그걸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주시는 것과 오해하시는 부분, 그 논문에서는 볼륨만 갖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XRP가 가져올 수 있는 수요, 그리고 은행이 직접 XRP를 홀딩하면서 오는 그런 수요, 이런 걸 빼놓고 계산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약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자 보면은 이 유스케이스 브리징 페이먼트 하는 거 이상에서 오는 다른 유스케이스 뭐죠? 바로 코일이라던가 또는 옴니, 여기에서 오는 가치, 요것도 빠졌다는 거고, 지금 보면은 데이비드 슈왈츠 자체도 평가할 때 그런 거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페이먼트, 그러니까 오늘날 페이먼트 자체가 적합하지 않아서 아예 안 쓰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이 됐을 때 쓰는, 거기에서 오는 수요, 그 가치도 빼먹었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은 그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거, 자기가 깨달았다, 나중에 깨달았는데 진짜 핵심적인 거, 가장 큰 가치 빼먹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죠? 자, 뭐냐면은 그 리플사 2단계 모델일 때 얘기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좀 확대를 해서 봐야겠네. 자, 밸류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빼먹은 밸류, 진짜 가장 더 비기스트 띵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밸류냐면
디맨드, 그러니까 XRP에 대한 디맨드인데 어디서 오는 거냐면 페이먼트 펀딩 소스에서 오는 거예요. 페이먼트 펀딩 소스.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지. 자, 보세요. XRP 브릿지가 만약 if 브릿지가 많은 페이먼트 그리고 많은 페이먼트를 브릿지하고 홀딩 코스트가 낮아진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면이에요. 이걸 설명을 듣고 나면 2단계가 바로 떠오르실 건데 일단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XRP가 많은 페이먼트를 브릿지하게 되고 그리고 홀딩 코스트가 낮아지면 마치 법정화폐들처럼 가격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그럭저럭 괜찮아지는 단계를 얘기하죠. 이 두 가지 ifs가 되게 큰 거래요. 큰 거지만 이게 만족만 된다면 then 뭐라고 얘기냐면 it makes sense for company to XRP를 직접 사들일 거란 얘기를 하잖아요. 왜죠? 이유는 뭐죠? 이게 바로 XRP를 쓰는 것보다 뒤에 설명 길게 나오는데 그 얘기예요. 여기 할프라고 나오잖아요. 할프. From XRP, half of their payment. 왜 그러냐면 그걸 설명드릴게요. XRP들은 이런 식이잖아요. 법정화폐 두 개를 쓰죠. 멕시코로 보낸 경우. 근데 XRP를 직접 보유하게 되면 이 부분이 커팅이 돼요. 그냥 XRP에서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과정 넘어오는데 수수료 1번, 수수료 1번, 여기서 수수료 2번이잖아요. 근데 XRP를 직접 보유해서 쓰면은 이 1번이 사라져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컴퍼니 누구죠? 아마존, 현금 많은 구글이래. 애플, 에어비앤비 이런 애들이 대상이 될 텐데 얘네는 XRP를 직접 사서 쓰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공식적으로 리프사 항상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직접 XRP를 사기 시작해갖고 이거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수요가 가장 큰 건데 이런 거를 놓쳤다는 거고 당연히 수잔이 높게 평가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옴니라던가 코일 것도 빼놓고 사람들이 이제 XRP 직접 보유하는 것도 수요를 빼놨습니다. 그런 거 빼놓고 볼륨으로만 측정했을 때 크게 봤을 때 오늘날 달러 가치로 봤을 때 한 34달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두 개의 수요 그리고 데이비드 슈에츠가 얘기하는 가장 큰 수요, 가장 중요한 거 요거 기업들이 직접 XRP를 들고 쓰게 되는 거 은행도 포함이죠. 은행도 포함입니다. 직접 들고 쓰는 수요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거래요. 그러니까 이 수요까지 반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리미트는 없다고. 만약에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XRP를 무진장 많이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이거는 수요죠. 수요이면서도 동시에 플러스 뭐죠? 공급을 줄여요. 은행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공급량을 줄입니다. 동시에 수요는 올려요. 가격이 오르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수요가 오르거나 공급이 낮아지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원하는 건 소각을 원하잖아요. 막 소각시켜라. 이벤트로 소각시켜라. 그러면 당연히 공급량 주니까 가치가 올라가니까 계단 가치가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데 보유, 홀딩하는 거로도 공급량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단계, 리프사 비즈니스 2단계가 와서 직접 보유해서 쓰기 시작하면은 공급량이 주는 효과와 동시에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팩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슈왈츠도 가장 큰 비기스트 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XRP의 가격 리미트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지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589 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가격은 오로지 XRP가 얼마나 글로벌 세틀먼트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스케이스를 갖고 가냐 그 갖고 간 유스케이스가 다양하고 그 양이 방대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589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리미트는 없어요. 왜? 방금 설명한 것 때문에. 물론 반대로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유스케이스 별로 없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낮다. 그러면은 가격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본질적인 거.
얼마나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로 자리 잡는지, 얼마나 많이 브릿지로 쓰이는지,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유스 케이스를 갖고 있고 그 유스 케이스에서 얼마만큼 시장 지배율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약간의 하소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에 저도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찾아오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제 방송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좀 거시기 하네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욕 많이 먹어요. 막 이메일로도 욕이 와요. 아주 이게 뭐 욕하시는 건 괜찮은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뭐 제 얘기를 듣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되는데 왜 굳이 들으시고 저를 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지금 준비하고 있죠. 기사로 떴는데 혹시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금융사에서 일하신 분 없나요? 내부 정보를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되게 궁금한데. 블록체인 아니라고요? 그게 잘못된 정보죠. 은행 공개 못할 것 같아요. 단기간 중에는 NDA라고 밝혔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도 좋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 그때서야 공개를 하겠죠. 네. IBK요? 근데 뭐 IBK도 쓰면은 좋죠. 약간 기업들이 많이 쓰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싸우지 마세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싸울 수 있는 게 특정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싸울 수도 있지만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뭐 오해를 한다거나 감정이 상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표가 똑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내가 망해도 좋으니까 리프사만이라도 잘 되라 이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목표는 비슷하죠. XRP 가격이 높아져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목표죠.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뭐 이런 거를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XRP라던가 리프사의 소식이라던가 거기에 관련된 뭔가 분석할 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XRP 가격 변동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는 마세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의견을 얘기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채팅방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와갖고 뭐 XRP 폭망이다, 3년 뒤에 200원,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3년 뒤에도 200원 막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냥 채팅 금지를 매기고 추방할 테니까 상대를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막 이메일로 욕을 하거나 막 댓글로 욕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서 필터링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이 정도로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죠. 지금 CHO 코리아님 말씀하신 거, 이거 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토큰이 활성화 안 돼도 돼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래요. 그냥 플랫폼만 쓰는 거니까.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지금 리프사만 봐도 그 안에 들어가는 네이티브 에셋인 보통 우리가 코인 또는 토큰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쓰지 못하게. 지금 코인원이 그래서 못 쓰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컨트롤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역대적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다 그래요. 뭐냐면은 단점이 그게 있어요. 왜 예를 들면은 뭐 금융산업 관련된 거는 금융 전문가가 앉아야지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잖아요.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문가를 안 치는 게 아니라 죄다 낙하산이에요, 매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지난 정부 전부 다 전 정부를 욕해요. 야,
대통령 하면 왜 다 낙하산 보내, 주요 요직에.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막 전문가들만 앉혀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는 어김없이 다 낙하산 앉아요. 항상 그래.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아쉬운 건 그거예요. 좀 그만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그 자기 선거활동 같은 거 도와줬던 분들에 대한 보상은 줘야 되잖아요. 보상 주고 싶으면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인사 낙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만하고 이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전문가를 제발 앉혀라, 각 분야에. 그놈의 낙하산, 지겨운 낙하산들 그만하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예, 어느 정부나 다 똑같아요. 그 여당, 야당, 요팔, 그러니까 어느 쪽은 괜찮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당, 야당. 그러게요. 정치 싸움 그만하고 진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싸움만 하고 국민들은 좀 생각이 없죠. 나라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판에 본인들 그 정치권 싸움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자, 뭐 아무튼 예, 정치 얘기는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하면은 또 약간 생각이 다르신 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 얘기보다는 나라의 정책 방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네, 이거 윤충식님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코인원이 공식으로 얘기했어요. 나라에서 허용을 안 해준대요. 디지털 에셋,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활용해서 송금을 막고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치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